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빅버킷 데이터 센터 도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시간이 점심 딱 하고 가장 피곤할 시간이라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최대한 그래도 여기 먼 길 오셨으니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으니까 이제 잘 설명을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에 앞서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SK 하이닉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는 2018년 이제 파운드리를 포함해서 이제 세계 반도체 업계 이제 3위에 올라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경영 실적으로는 이제 매출 40조, 영업이익 20조, 이제 순이익 15조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그래서 네? 잘 들리시나요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40조, 이제 영업이익 20조를 달성을 하게 됐는데, 업황도 업황이지만 이제 모든 엔지니어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이제 다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D램 제품을 생산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낸드 플래시,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CIS, 그 카메라 이제 센서를 또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켓시어 전 세계 2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D램 쪽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주로 낸드 플래시의 이제 펌웨어 솔루션 제품 이쪽을 좀 중점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펌웨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잠깐 설명을 더 드리자면, 저 펌웨어 쪽은 미주 쪽, 유럽 쪽, 그리고 대만 쪽 이렇게 세 개 외국 법인과 그리고 국내 이제 헤드쿼터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발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약간 저희 솔루션 제품 개발이 좀 특징이 있는데, 이제 다 설명을 드리기보다 이제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 환경이 분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코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개발한 것들을 머지를 또 주로 해야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복잡도도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개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목표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 생각에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SCM이 뭔지 몰라서 오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SCM이 뭔지, 빅버킷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빅버킷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이제 아틀라시안 제품은 서버 라이센스와 데이터 라이센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왜 우리가 데이터 센터 라이센스를 선택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가장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실제로 저희가 유즈 케이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BP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SK 하이닉스 안에서는 빅버킷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버킷을 사용했을 때 좀 이제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향후 플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CM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왼쪽 화면을 보시면요, 아마 이런 경험 학교 다닐 때나 이제 보고서 작성하실 때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졸업 논문이라고 시작을 하고요. 쭉 지나가다가 졸업 논문 완성본 1, 2, 이제 마지막에 졸업 논문 최종 완성본 파이널 최종 2까지 갔다가 제일 밑에는 유서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전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의 파일을 관리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하게 관리를 하게 되는데, SCM은 이제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런 파일의 버전을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제 개발 중인 버전, 릴리즈 버전 이런 걸 구분해서 한 통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리비전이나 머지 브랜치 이런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이제 돼 있는데, 여기 이런 건 굉장히 티피컬한 내용이라 이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시중에 다양한 이제 SCM들이 있습니다. 길넷, 깃허브, 요새 깃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머큐리얼도 있고, AWS 코드 커밋 같은 경우에는 깃 기반인데 AWS에서 SaaS로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SC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빅버킷도 있고, 퍼포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SK 하이닉스는 이제 빅버킷과 퍼포스 이 두 가지를 SCM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퍼포스보다는 빅버킷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 제가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 사실 요거만큼 빅버킷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빅버킷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아마 개발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깃허브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깃허브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브랜치에다가 바로 커밋하고 푸시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대부분의 이제 저장소들은 풀 리퀘스트라는 일종의 그 리뷰 한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빅버킷에서는 그 풀 리퀘스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풀 리퀘스트가 뭔지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브랜치 권한 같은 것들도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브랜치 권한을 제어하는 거는 Git 자체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Git 가지고 명령어 추가하면 이 권한 관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비퍼킷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로 간단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설정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 인식 검색, 이제 코드 나중에 리뷰 같은 거 하실 때 검색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비퍼킷을 선택한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이유가 아틀라시안 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는 이미 이슈 트래커로 지라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위키 시스템으로는 컴플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부라든가 크라우드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환성을 고려했을 때 SCM으로는 비퍼킷이 굉장히 나중에 더 많이 쓰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비퍼킷을 도입한 그 사유도 있습니다. 풀 리퀘스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보통 개발하실 때 아마 트렁크나 마스터 브랜치 하나만 갖고 개발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최소한 이제 대부 브랜치 하나는 이제 놓고 개발을 하실 텐데, 이제 풀 리퀘스트는 대부 브랜치로 보통 개발자들은 커밋과 푸시를 하고, 실제로 마스터 브랜치, 진짜 운영에 반영되는 브랜치에다가는 머지를 할 때 이거 머지해도 되겠니 하고 다른 개발자들 혹은 이제 시니어 개발자들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뷰 단계를 통과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마스터로 이제 머지가 되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을 풀 리퀘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사례 중에 되게 다양한 레포지토리들 이고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풀 리퀘스트 안 쓰는 프로젝트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최소한 이제 릴리즈가 아주 긴박하게 오지 않은 이상은 최소한 개발자 리뷰는 거치고 나서 머지되라, 이런 정책들을 다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왜 저희가 비퍼킷을 선택했냐에 풀 리퀘스트를 이제 첫 번째로 꼽았고요. 그리고 코드 리뷰 툴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게릿 쓰시는 분, 깃을 쓰면은 이제 게릿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코드 콜라보레이터라든가 뭐 상용 툴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풀 리퀘스트가 있으면은 굳이 정말 디테일하게 코드 리뷰를 할 게 아니라면은 비퍼킷 하나로도 충분히 코드 관리랑 이제 리뷰까지 다 하나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다양한 애드온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뒤에서 또 이제 다 다루긴 할 건데, 저희가 사용하는 애드온들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비퍼킷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아틀라시안 툴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뭔가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기능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틀라시안 아마 여기 어드민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비퍼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켓플레이스에 다양한 애드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 바로바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저는 이 GUI에 대해서 되게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지라도 운영을 하고 컴플런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라나 컴플런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운영자가 좀 밑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실제로 하루 종일 뭐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워킹 타임을 이제 일주일 봤을 때 비퍼킷의 시간을 할애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굉장히 운영을 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냥 운영자는 프로젝트 생성만 해주면 개발자들이 알아서 레포지토리 생성하고 알아서 브랜치 생성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개발의 좀 목적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툴이긴 하지만 운영자의 부담이 거의 없는 툴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브랜치 퍼미션도 가능 요청이 오는데, 이것도 GUI로 되게 간단하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차트는 아틀라시안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건데, 저희가 처음에 비퍼킷을 도입을 할 때 서버 버전과 이제 데이터 센터 버전 두 가지를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요 관점에서 봤을 때 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 클러스터링이 되느냐, 그러니까 액티브 클러스터링이 되느냐, 요 한 가지랑, 그 다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되게 다양한 사이트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퍼포먼스 이슈가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소스 코드를, 대용량의 소스 코드를 다운받는다던가 해외에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느리고, 또 소스 코드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 데이터 센터 버전은 스마트 미러링하고 해서 해당 사이트에 각각 미러링 서버를 둘 수가 있는데, 서버 버전은 그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데이터 센터 버전을 도입하는 게 좀 더 엔터프라이즈에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데이터 센터 버전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스마트 미러링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 있는 사이트들에는 미러링 서버들을 하나씩 두고요. 그 서버에서는 클론을 바로바로 거기서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합성을 위해서 푸시를 거기다 하는 건 아니고요. 푸시는 이제 본사에 있는 서버 쪽에다 하게. 그게 이제 스마트 미러링의 이제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림이 되게 단순하긴 한데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가 이제 저희 실제 사례인데 이 그림이 저희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 비퍼킷 서버 와스를 2개를 두고 있고요. 이제 검색을 위해서 엘라스틱 서치 서버를 또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는 저희가 또 따로 빼놔서 나스로 붙여놨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또 따로 붙여져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저희 운영 이제 하는 방식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퍼킷 1번 서버랑 2번 서버 앞에는 L4가 위치하고 있어서 로드 밸런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제 좀 겪었던 얘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운영 초기, 도입 초기에 실제로 이 비퍼킷 서버 하나가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서버 버전으로 했으면은 진짜 운영자들 이제 공지하고 그 서버 재시작하고 서비스 다시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서버 하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L4 스위치가 알아서 오는 요청들은 다 살아있는 서버 쪽으로 보냈었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 다시 서비스를 재활성화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는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나스를 따로 이제 붙여놓긴 했는데 이것도 저희는 따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문제가 생겨서 백업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혹시라도 있을 문제에 대비를 해서 이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백업을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설명을 요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실제 이제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발 법인들 아까 그 미주 법인이나 벨라루스, 타이완 이쪽에서는 그냥 같은 네트워크망을 쓰기 때문에 바로바로 저희 시스템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협력사 같은 경우도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VPN을 통해서 저희 시스템을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라 같은 경우에는 이슈 트래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반부 같은 경우에는 CI 서버는 반부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부서는 뭐 젠킨스를 쓰는 부서도 있긴 한데 대부분 뭐 반부를 쓰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코드 리뷰를 위해서 크루 서버를 쓰는 부서도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플런스로 이제 위키 시스템 이제 컴플런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계정 관리는 크라우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 더해서 저희가 SCM으로 비퍼킷을 지금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개발팀에 따라서 뭐 정적 분석을 또 따로 진행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는 분이 많은데 다 찍으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개발 그 순서랑 이제 개발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떤 툴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라랑 컴플런스는 개발의 그 시점에 상관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용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퍼킷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고 나서 릴리즈 할 때까지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적 분석을 따로 붙여서 쓰는 팀들도 있고요. 그리고 개발 과정에 있어서 크루서블, 이거는 크루서블은 코드 리뷰 툴인데 실제로는 비퍼킷을 사용하는 팀은 제가 알기로는 크루서블을 쓰지 않고 대부분 다 풀 리퀘스트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작년부터 이제 테스트 케이스 매니지먼트 툴을 또 따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CI를 위해서는 반부를, 릴리즈를 위해서는 반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 넘어갈게요. 아직 찍는 분이 계셔갖고.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 맨 이쪽에 인하우스 툴을 따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플래시 제품군은 이제 좀 이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랑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별도의 툴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별도로 이제 인하우스 툴을 개발해서 전체적인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따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 관점에서 이제 개발 플로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뭔가 펌웨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라에 먼저 이슈를 생성을 합니다. 이제 이슈를 크리에이션을 하고, 그럼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어사이닝가 할당이 되면 그 개발자는 비퍼킷을 통해서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틀라시안 툴끼리는 연동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비퍼킷에다가 커밋을 할 때 이슈 키를 넣으면은 자동으로 비퍼킷에서는 이 소스 코드의 변경은 어떤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다를 비퍼킷 화면 안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지라에서도 해당 이슈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이 이슈는 어떤 소스 코드의 변경이 있는 거다, 이런 걸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퍼킷을 쓰는 팀들은 대부분 지라랑 같이 쓰게 되면 이슈 키를 꼭 넣어서 커밋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커밋을 하고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크루서블이라고 돼 있긴 한데, 사실 비퍼킷 사용하면서 크루서블로 코드 리뷰한 팀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비퍼킷 자체에서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코드 리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가 통과를 하면은 소스 코드를 이제 올리게 되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반부 같은 이제 CI 툴이랑 연계를 해서 그 다음에 뭐 정적 분석을 따로 돌리는 팀도 있고요. 이건 이제 팀 바이 팀이라서 꼭 이렇게 다 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팀에서 더 좀 우리는 소스 코드를 더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팀에서 따로 이제 정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애드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라나 컴플런스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 많이 쓰실 거예요. 이제 보통 요청 오면은 이제 사용자들 요청이 좀 난해하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디 들어가서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런 사용자들이 어떤 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수라는 걸 통해서 그 사용자로 실제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트러블 슈팅을 위해서 저희는 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나운스 포 비퍼킷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요거는 뭐 장기간 휴가가 있거나 이럴 때 공지용으로도 많이 쓰고 아나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래 목적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스크립트 같은 걸 좀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추가적인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썸 그래프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퍼킷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기능들만 모아놨는데 너무 필요한 기능만 모아놔서 정작 중요한 기능들이 좀 빠져있는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피컬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있으면은 브랜치 구조라던가 아니면 뭐 차트 그림 이런 것들을 좀 이쁘게 볼 수 있게 이런 지원해주는 애드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훅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부랑 연동해서 쓰는 팀도 있지만 이게 개발자 선호에 따라서 젠킨스 CI 툴을 연동해서 쓰는 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웹훅을 사용하면 젠킨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이 웹훅이 가로채서 비퍼킷을 뭐 돌아가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같이 반대로 비퍼킷에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젠킨스가 돌아가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아틀라시안 서밋을 다녀왔는데 지금은 제대로 공식적으로 비퍼킷이 젠킨스를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6.0 버전부터는 젠킨스를 정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저희도 이 웹훅이 아니라 정식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테고리즈 포 비퍼킷이라는 게 있는데 지라 운영해 보신 분들이나 지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라는 프로젝트가 생기면은 카테고리를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뷰 올 프로젝트를 눌렀을 때 왼쪽에 카테고리들이 보이게 되는데 비퍼킷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게 없습니다. 그냥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은 쭉 리니어하게 위에서부터 쭉 생기는데 그거를 카테고리화 해주는 애드온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규모로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는 꼭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썸 그래프 그리고 이 카테고리는 아마 이 세 가지는 적어도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소스트리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틀라시안에서 개발한 Git 클라이언트거든요. 근데 이 아틀라시안에서 소스트리랑 비퍼킷이랑 굉장히 궁합이 좋게 잘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존하는 무료 Git 클라이언트 중에서는 거의 가장 강력한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또 굳이 비퍼킷이 아니어도 뭐 우리 쪽에서는 긴랩을 쓴다던가 아니면 뭐 깃허브를 쓰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클라이언트 툴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브랜치나 머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요. UI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도 지원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소스트리로 트러블 슈팅을 하다 보면은 유저들 요청 중에 툴이 상당히 무겁고 느리다는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툴을 키는데 한 세월 걸리고요. 클론하면은 이제 클론하는데 한 세월 걸리고, 받으면 이제 풀하면은 풀하는데 한 세월 걸리고, 커밋하고 푸시하는데 또 시간 걸리고, 툴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아예 다른 클라이언트 툴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토토이즈라든가 뭐 아니면 뭐 더 간단한 아예 커맨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게 좀 이제 가장 궁합이 잘 맞게 만들었으면 이런 걸 좀 잘 지원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프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함이라고 써놨는데 디프 기능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스트리를 사용하면은 디프 툴은 그냥 서드 파티 툴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개발자에 따라서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기가 선호하는 디프 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윈머지를 많이 쓰긴 하는데
아예 그 디프 확인하려고 마우스를 누르면은 익스터널 디프 툴을 호출하시겠습니까?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디프 툴도 좀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기능도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아예 상대적으로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요게 조금 어려운 점이 그 빗버킷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애드온들이 있어요. 물론 지라나 컴플런스에 비해서는 아직 좀 계속 애드온들이 생성이 되고 중인데 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기능들이 빠져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테고리화 해주는 거. 전 처음에 그게 당연히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서 한참 운영하다 나중에 새로 구매를 했고요. 도입을 했고 그래프 같은 경우도 되게 약해요. 실제로 그래프가 없지는 않은데 이거를 이제 실제 개발자가 아니라 매니저들은 들어와서 우리 팀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고 싶어하고 또 차트를 보고 싶어하고 이번 주에는 어떤 커밋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데 그걸 그래피컬하게 보여주는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와 관련된 것도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운영할 땐 되게 작다한 기능들이 없어서 편한데 정말 필요한 기능들도 다 빼놓은 그런 약간 느낌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밋에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빗버킷 개발자한테 물어본 게 빗버킷에 대한 기능 개발 추가권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6.0 올라갔을 때는 이 그래프 기능이 좀 강화가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도 좀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저희 이제 플랜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그림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SK 하이닉스에서는 미주 쪽에도 이제 법인이 있고 벨라루스에도 법인이 있고 유럽 쪽 이제 여러 가지 법인들이 있는데 그 법인들이 아직은 미러링을 이제 구축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향후에는 이제 그쪽의 니즈에 따라서 아니면 퍼포먼스가 이제 계속 저하가 되면은 그때는 그쪽에다가 스마트 미러링 구축을 해서 실제로 개발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빗버킷을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얻었던 그런 이점들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SVN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깃이 거의 70% 80% SCM 점유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개발자 선호도가 높다는 거고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은 이직을 하게 될 때 깃을 사용해 봤는가 안 해봤는가 뭐 이런 거로도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깃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깃 쓰라고 하면 싫어하는 개발자가 없을 정도로 개발자 선호도가 높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틀라시안 인테그레이션 이미 아틀라시안 제품을 쓰고 있다면은 아마 빗버킷보다 좋은 SCM은 거의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웬만한 기능들은 다 인테그레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면은 바로 연동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풀 리퀘스트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리뷰도 리뷰인데 실제로 코드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냥 트렁크에다가 개발자들한테 맡겨서 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풀 리퀘스트도 제가 어떻게 쓰는지 개발자들을 좀 가만히 보니까 과반수 이상의 시니어 엔지니어가 어프로버를 해야지 머지가 되게끔 쓰는 팀도 있고요. 여러 명의 리뷰어들을 만들어 놓고 그 리뷰어 중에 하나만 어프로버를 해도 바로 머지가 되게 이렇게 쓰는 팀도 있고요.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한 명도 어프로버를 안 해도 머지가 될 수 있게끔 해놓은 팀도 있는데 그래도 반드시 꼭 리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풀 리퀘스트는 코드 정합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용성에 운영자하고 개발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써놨는데 실제로 개발자는 클라이언트 툴이 더 중요하지 서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기 유저빌리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 관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운영 관점에서 정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실 빗버킷 운영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한 요청 같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면 되고요. 또 인터페이스가 워낙에 편하게 돼 있어서 바로바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빗버킷을 운영하면서 코드 퀄리티도 그만큼 올라갔고 또 그만큼 코스트도 줄어드는 이 코스트라는 거는 실제로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요. 코드 리뷰 툴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자들의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도 코스트가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사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발표를 마치면 될 것 같고요.